네, 안녕하십니까. SNS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 혹하나 추위가 물러갈 것 같습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가 10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남구의 정책 팩트는 출마 후보자님들 초청하여 정책을 팩트 있게 대전시 유권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광진 대전광역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성광진 후보님은 대전 북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출발하여 30여 년간 교권 생활을 하셨고, 현재는 대전교육연구소 소장과 대전 지역 공동체 활성화 포럼 공동대표,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좀 고르지 않네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후보자님이 대전시 유권자들께 편안하게 인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성광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계에서 32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변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교육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30여 년간 교권 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갈등이 많았던 것 시점이겠죠? 네. 제가 사립학교에 근무할 때 사립학교 법인과 갈등을 빚어왔고 네. 결국은 해지게 됐는데 그 시절이 가장 아마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고요. 가장 보람했던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제자로서 졸업 이후에 찾아올 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고요. 네. 또 특히나 지금은 40대가 된 그러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로서 또 훌륭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찾아와서 네. 인사를 할 때 가장 큰 보람이고 즐겁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30년간의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옛날 30년대 학생과 지금의 학생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사실은 학교는 큰 변화는 없었는데 제가 처음 교직에 들어설 때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순종적인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는 우리 사회도 변화하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 학생들이 사고 방식도 많은 변화를 겪고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비해서 학교의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 지금 작년이 다 돼갔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자, 저희가 공통 질문으로 우리 이 성 후보님께서 교육감에 출마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감 예비후보자 출마의 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32년간을 국어 교사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재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즐거움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학문하는 즐거움이 없고 배우는 즐거움이 없고 또 교사들도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배울 수 있고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왔고 그러한 개선안을 갖고 이번 교육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부님께서는 공부하는 즐거움. 자, 사실 공부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은사님들은 궁뎅이가 부어야 공부를 잘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공부하는 즐거움을 주려면 어떻게? 이제 공교육도 변해야 되고 사교육도 변해야 교육 다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면서 변해야 되는데 후보님 어떤 생각 또 아니면 정책의 어떤 방향 가볍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2015년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본격화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수업을 갖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입식과 획일적인 수업과 또 그것을 갖다가 강요하는 그런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네네네. 앞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공부란 것은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결과만을 갖고 모든 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협업하고 협력하는 네네. 그러한 속에서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지금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이 너무 많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네네. 그리고 똑같은 공부를 수학과 영어와 국어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는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보통 고등학교들이 아침에 연기수부터 시작하면 자율학습이 한 7시 반, 8시부터 하면 저녁에 11시에 고3이 올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감이 됐다. 그럼 어떻게 그걸 조정하고 싶으세요? 우선 저는 이게 학부모님들은 괜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공부란 것은 집중하고 네. 또 즐겁게 할 때 아주 큰 보람이 나타나고 결과가 좋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무려 7교시 수업이 끝나면 8, 9교시 보충 수업을 하고 자율학습. 또 8, 9교시 끝나면 밥을 먹고 7시부터는 또 자율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10시, 11시까지. 네네네. 과연 이런 그 시간만 정말 늘려서 수업하는 거 공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보람이 있을 것인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우선적으로 정규 수업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각종 잡무를 제거하면서 네. 선생님들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규 수업에.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보충 수업도 네.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에게만 정말 이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요. 자율학습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학교는 그렇다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을 가만 놔둘 것이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학교 내에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방으로 유도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나눠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실질로 학생 자율에 의해서 나머지 공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에만 붙들고 있다 해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선생님들 안에 행정 업무는 아마 행정의 어떤 일자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행정 업무 관련해서 분명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사실은 우리 그 교육계 가장 큰 나쁜 풍토가 실적 위주의 그런 또는 업적 위주의 사업이 지나치게 많아서 교사들이 살짝 잡무시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론이죠. 행정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도 더 충원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이 잡무를 즉 각종 업무를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시도에서 보통 40% 이상 이 업무를 줄였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지의식 사업소부터 시작해서 실적 중심의 그런 각종 행정 업무, 사업 이것들을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없애버린다면 네. 선생님들은 부담 없이 좋고 네. 또 불필요한 업무로 인해서 각종 뭐 사람을 갖다 더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네.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의 핵심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우리 교육의 정책들이나 학교 교육들이 아직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옛날에는 그걸 대학을 꼭 가야 된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후보님만의 어떤 4차 산업을 맞이하는 교육 정책. 내가 물론 그 교육감으로 재직 기간이 길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좀 기본을 준비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엘빈 토플러마저도 우리 한국 교육을 걱정했습니다. 네. 알다시피 뭐 한국에 사라질 수많은 직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 걱정하는 네.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영사와 이 도교교과의 수업도 중요합니다. 네. 그 학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창의적 상상력을 갖다 아이들이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네. 아이들이 스스로 키워나가는 거죠. 네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이제 활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이 도교과 수업을 이외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방과 활동 또는 뭐 이 봉사 활동, 야외 체험 활동 뭐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다 제대로 만들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업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마을 학교라고 하는데 그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교육 인프라를 이용해서 학교가 협력 체계를 갖춰가는 그런 작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면 네. 보통 이제 뭐 6교시, 7교시 끝나고 나면 2, 3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초등학교든 중학생이든 대교면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원으로 달려가지 않고 네.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제 마을학교 개념으로 보는데요. 그러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 상상력을 길러나가는 것이 향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대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외국도요, 이런 다양한 그 사회적 인프라, 지역 인프라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문화, 체육, 예술, 직업 이런 네네. 활동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외국도.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체육이란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보면 체육 선생님 한 분 계시나 두 분 계시잖아요. 한두 분 네네네. 계시는데 이분들이 체육의 모든 종목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체육의 모든 종목들, 수십 개의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을 우리 지역사회에는 그러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네. 클럽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클럽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예를 들면 컬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탁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예를 들면 뭐 족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 것이고. 가서 네, 그렇죠. 학교에서 하지 말고 그렇죠. 네. 그 밖에 음악 활동도 마찬가지고 네. 미술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활동을 지역사회에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가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즐기면서 또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가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뭐 공동체 지역사회와 협업을 해서 어떤 공동 가치 교육을 시키는 거가 지금 이제 동아리나 여러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엄마들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부모님들도 네.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하죠. 네. 왜냐하면 실제로 대학을
우리가 네네. 졸업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수능 성적이나 아니면 학교 성적에 맞춰서 대학과를 갔잖아요. 네네. 과거에. 네. 그렇게 해서 과연 졸업한 학생들이 최근에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그러한 공부가 그러한 학습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지금의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학교고 교육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와서 새로운 직업군, 또 없어지는 직업군, 이게 이제 우리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죠. 또 그 밑에 이제 초등학교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미래 교육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가면은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잘 갈 수 있을까? 부모님 혹시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 세대의 어떤 직업이 과연 나타나서 그 직업들에 어떻게 잘 적응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제 학교가 그대로 대응한다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준비를 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준비를 싶어요. 하기 위한 것이 뭐냐? 네. 아까 제가 말씀한 창의적 상상력을 키우는 네네.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창의적 상상을 키우기 위한 것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업체제를 나타낸다, 협력을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결과 중심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은 모든 평가가 보면 점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죠. 또는 뭐 내신이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과정 같은 건 전혀 평가 안 해요. 안 해요. 결과만 가지고. 네, 결과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떻게 아이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자서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사회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더불어서 어떻게 협업하고 협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더불어 참여하고 더불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수업 그리고 그런 과정을 평가하는 네. 그러한 것으로 학교 교육이 변할 수밖에 없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창의적 상상력을 길러갈수록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알다시피 그러한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통사회, 공통과학이라는 것으로 이제 네네. 변화했습니다. 이번에도 과목이 바뀌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교육 과정도 변화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는 좀 더 아이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에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서 제가 지금 창의성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스마트화가 되면서 참여도가 저는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는 가서 교육을 안 해봤습니다만 참여도가 어떨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아까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소를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줘도 참여도가 높아야지 어떤 뭐 창의력도 키울 수 있는데 이 참여도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애들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언제까지 무조건 있어. 아니면 부모님한테 동의서 받아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방과학교가 그렇죠. 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바뀌리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과학교는 확실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도 좀 더 음.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방과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하던가 네. 학생들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교사가 배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차림표를 만들어 놓고 그 차림표에 따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네. 생산 소비는 아닙니다. 교육. 네. 그러나 아, 그렇죠. 어쨌든 학생 중심의 사고가 음.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의 뭐 도국가인 국영사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방과후 학교 음. 또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런 측면들은 우리 학생 중심으로 만들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과목을 국어 과목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학생들 내가 폄하해서가 아니라 인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인성이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또 이제 교육감 후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느끼는 바를 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근데 인성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사회화 과정이거든요. 사회화 과정.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죠. 네네. 교육 환경, 사회적 환경, 또는 가정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 인성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인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환경들을 어떻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를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만이 인성을 어떻게 바람직한 바꾸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인성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는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네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네네. 다른 사람 인격을 갖다 존중할 줄 아는 거 인권 교육.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정말 예. 우리가 심각한 생각을 네. 보면 성의 문제입니다. 네. 성평등의 문제, 성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는 환경의 문제 있잖아요. 환경 문제. 자연환경의 문제. 환경.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맞아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사만이 교육 과정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창의력 체험 활동 같은 시간에 이것들을 교육할 수 있다면, 즉 그래서 한 학기라든가 1년 동안 한 과정에서 올해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학년, 네. 2학년 이런, 그래서 교육 과정에 이런 것들이 수렴이 된다. 그럴 때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나름대로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을 더 강조하고 네.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일종의 지원센터, 성교육을, 왜냐면 우리 성교육원에서 과연 우리 전문가가 교육계에 있느냐? 그렇지 없죠. 않죠. 그렇다면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센터를 만들, 그분들이 교사나 네네. 교사를 교육하고 학생들 또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직접적으로 하면서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까 교육 과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과정을 만들고 이것이 네. 전문가들한테 있거든요. 네. 교사들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그런 교육 과정,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그렇게.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 후보님이라고 너무 이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자, 엊그제부터 이제 아침거리 인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첫 번째 이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셨는데 상당히 어떻게 하시면서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이 시민들이 보는 눈들이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서대문 사거리에서 네. 지나가는 아침에 네. 인사를 합니다. 지나가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 교육감 선거가 네. 참 우리 시민들한테 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게 광역자치단체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시장하고 같이 뽑는 줄 몰라요. 모르죠, 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욱이나 이 정당 추천이나 정당과 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하기가 어렵죠. 그 인지도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후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서 거리 홍보를 합니다만 네네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싸늘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 아침에 밥 굶기는 시간에 그걸 붙잡고 이름을 갖다 알리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직은 좀 빠르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석 네. 달도 아, 굉장히 그렇죠. 예, 우리가 예비 후보잖아요. 예, 예비 후보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2월 13일부터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길지 않죠. 예, 그게 사실 길지 않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의 이름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되겠으며 제가 그 생각을 갖다가 몇 분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홍보도 하는데 그 효과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비 후보님으로 나와서 아침 거리, 저녁 거리, 여튼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아마. 또 오라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찾아다니셔야 되고, 어르신들 찾아다니셔야 되고, 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선거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도 잘 되시면, 또 이렇게 어우려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꼭 아이들 인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지 아이들도 처음 오니까 이게 인생이 꼭 교육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 지금 아마 지금 교육감 후보님께서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그리고 지금 교육감이 당을 타고 가지 않지만 근데 색깔은 뭐 정당 없이 삽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또 아마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좀 그렇던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네네. 제가 이제 현재의 교육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의 그 정부가 네. 사실은 교육 개혁안을 마련했거든요. 그 네네. 교육 개혁안이 제가 추구하는 그러한 교육의 어떤 목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색깔을 꼭 거기에 맞췄느냐는 그거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몫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네. 제가 판단할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네. 또 이제 오늘 뉴스에 아마 아이 출산율이 40만 미만으로 아마 작년이 39만 몇천만 원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 학교도 역시 지금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단지 학교도 이 아이들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도 아마 곧 현재도 아마 당원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 곧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동학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 대전은 그 신도심과 원도심 간에 그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하고 한 20년 전에 조사에 따르면 뭐 도국과의 성적에 있어서도 엄청난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심에 비해서 원도심 지역, 현재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의 교육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학력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사실 대거 그 말에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동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도심 지역, 동부 지역의 학교들이 네. 사실상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급격,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도심 지역에서도 새로 이제 뭐 아파트를 새로 짓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또 학교가 더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질 수도. 예, 그렇죠. 옛날에는 원도심으로서 잘 나가는 도시가 지역이 학생이 없어요. 예, 학생이 전혀 없어 사라져야 할 그런 뭐 우리 알다시피 그 선화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거의 네, 학생 기억이 삼성초등학교 예전에는 뭐 진짜 학급당 빵빵했죠. 학년당 뭐 10몇 학급씩 됐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그 동부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사실상 분공화를 몇 년 후에는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과감한 교육 투자 우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서 네.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단 교육 환경이 좋으면 네.
학부모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인구가 더 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서 교육 투자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그쪽 학교로 난 가야겠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쪽 지역에 대한 강력한 교육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냐면, 지역에 있는 그 좀 뭐랄까, 그 좀 남는 그 이제 교실이라든가, 네네. 또는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구나 시하고 같이 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예. 뭐 복합시설 같은 것도 만들 생각합니다. 복합시설은 뭐냐면 뭐 1층에 뭐 수영장 있고 2층에 체육시설, 3층에 뭐 문화시설 이런 것을 갖다가 시나 구와 같이 만든 다음에 예. 그것들을 이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실제로 수영장 있는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고 싶은 학교 아닙니까? 위에 문화시설이 잘 돼 있는 학교 얼마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같이 문화시설 같이 항하면서 문화시설 갖다 함께 아이들에게 각종 뭐 공연이라든가 각종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마을 교육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좀 더 그 학교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이제 앞으로 꿈꾸는 건 뭐냐면 혁신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동부 지역에다. 네. 그래서 지금의 학교와는 좀 더 다른 개혁적인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같이 공동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좀 잘 개혁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적 학교를 만드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걸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우리 교육감님이 되시면, 네. 나는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다. 그런 것들. 저는 일단 우리 선생님들 잠으로부터 분명히 해방시켜 주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보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네.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사제 관계가 돈독해야만이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학교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학교, 행복한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싶어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교육감으로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하고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고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그런데 뭐 선생님들이 가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학생들도 늦게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럼 그렇죠. 문제죠.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이 힘들죠. 그래서 그런 점도 분명히 개선이 되겠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지금까지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성광진 후보님만의 어떤 나만의 교육 정책 한 3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학생 친화적 그리고 학생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우리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그런 학교 그게 마을 교육 공동체인데요.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것 이것이 저의 3가지 가장 중요한 교육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 있게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이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어떤 정책으로 교육감이 나오는지 좀 관심을 깊게 기울이셔서 올바른 좋은 선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박남구의 정책 팩트에 초청해 주신 우리 성광진 대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께 나머지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박남구의 정책 팩트는 다음 주에 또
훌륭한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 교섭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